안녕하세요. 1학년 학생 여러분. 자, 오늘은 인권부장과 헌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인권의 의미와 프랑스 대혁명 때 선언되었던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인권의 의미는 인간 존엄성이나 인권 감수성을 인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로서 Basic Right죠. Basic Righteous Right.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다는 의미에서 천부인권이라고 일컫기도 하며 하늘천 부여받을 부, 그래서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다. 천부인권, 불가침, 침해받지 않는다. 불가양, 양도하지 않는 권리이자 인종, 성별, 사회적 신분 등과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보편적인 권리, Universal Right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우리 한글과 더불어 잉글리시 워드를 하는 이유는 일종의 바이오링기스틱 렉처로서 여러분들이 세계 시대에 더 잘 적응하라는 의미에서 하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프랑스 대혁명 1789 과정에서 채택된 선언으로서 천부인권, 자유권, 저항권,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명시되어 있어요. 국민주권, 루소가 주장한 거죠. 국민주권설, 일반의지, 권력분립,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상권 분립, 소유권 불가침의 원칙, 사유재산 보장의 원칙과 랭킹이 되어 등을 규정한 동시에 자유권 중심의 인권을 강조하였으며 권리의 주체는 재산, 프로퍼티라고 일컫는 재산이 있는 성인맨, 즉 시민, 시티즌에 한정되었다는 것이죠. 제1조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지니고 태어나서 살아간다. 사회적 차별은 오로지 공공이익에 근거할 때만 허용될 수 있다.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제1조예요. 자유평등권. 제2조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인간이 지닌 소멸할 수 없는 자연권을 보존하는 데 있다. 자연권이란 것은 성문화되어 있지 않은 그런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지는 권리, 생명, 존중, 자유권, 평등권 이런 것이 자연권이에요. 성문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문자로 이렇게 종이나 뭐 이런 비석 이런 데 새겨져 있지 않다는 거야. 그 자연권은 그러니까 비성문화된 자연법도 비성문화되어 있는 그런 권리와 법이다. 이러한 권리로서는 자유권과 재산권과 신체 안전에 관한 권리, 우리나라 헌법 제14조 억압에 관한 정황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명시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제3조 모든 주권의 원리는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있다. 국민주권론, 루소, 아까 얘기했어요. 일반의지. 자, 창의융합에 나와. 제16조 법의 준수가 보장되지 않거나 권력 분립이 확정되지 않은 사회는 결코 헌법을 갖추지 못한다. 제17조 소유권은 신성 불가침의 권리이므로 권리이기 때문에 법에서 규정한 공공의 필요성에 의해 명백히 요구되는 때 이외에는 누구도 소유권을 박탈할 수 없다. 또한 그러한 때라 해도 소유자가 사전에 정당하게 보상을 받는다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1789년. 세계인권선언. 자, 이것은 근대 들어서 1948년에 발표된 거예요. 제1조, 2조부터 해가지고 많이 있는데 그 중에 5조항만 추렸어요. 제1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누구에게나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가 있다. 인간은 타고난 이성과 양심을 지니며 로고스와 컨시엔션스, 형제의 정신에 입각해서 행동해야 한다. 형제. 제2조 모든 사람에게는 인종, 피부색, 스킨 컬러,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국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프로퍼티 출생과 같은 유형의 차별로부터 벗어나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중간 생략. 제26조 1항 모든 사람에게는 교육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27조 1항 모든 사람에게는 사회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며 예술을 즐기며, 자, 예술이 있는 삶은 아주 풍요로운 삶이 되겠죠.
그냥 먹고 사니즘, 먹고 그냥 뭐 배설하고 이런 것만 만족하는 동물이잖아, 그지?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중에 하나는 예술을 할 줄 안다. 예술을 즐기며 과학의 발전과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사이언스. 제28조 모든 사람에게는 이 선언에서 세계인권선언에서 규정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이고 국제적인 질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인권 보장을 봅시다. 인권 보장은 몽테스키의 법의 정신이라는 북에서 발췌한 또는 인용한 그런 인사이트된 내용이에요. 같은 사람 또는 같은 관리 집단에 입법권과 행정권을 주었을 때 자유란 존재하지 않는다. 자유 리버로스 라틴어. 왜냐하면 이들이 독재적인 법을 만들어 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법권이 입법권과 행정권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지 않은 때에도 역시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독일어는 프라이하이트. 만약 사법권이 입법권과 결합하면 재판관이 입법자를 겸하기 때문에 겸비하기 때문에 시민의 생명과 자유가 권력에 의해 침해될 것이다. 훼손될 것이다. 또한 사법권이 행정권과 결합하면 재판관은 압제자의 힘을 독재자, 딕테이터의 힘을 가질 것이다.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사법권이 또 무슨 권력과 결합하면, 그지? 뭐 결과가 안 좋겠죠, 그죠? 그래서 같은 사람이나 같은 집단이 이 세 가지 권력, 즉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모두 행사한다면 모든 것을 잃을 것이다. 그래서 헤드라인 제목은 권력 분립을 통한 인권 보장. 자, 주제 탐구학입니다. 여러분 교과서 117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죠. 117페이지 주제 탐구하기. 그래서 위에 제시된 권력 분립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헌법에 제시된 구체적인 조항과 해당 내용을 찾아서 정리해보자. 구성 과정,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입법권, 제40조 대한민국 헌법.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면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그 행정권 견제와 사법권 견제가 있는데 제61조 1항은 국정조사 및 감사권이고 65조 1항은 국무총리 임명 동의권이야. 대통령 다음에 우리나라 제2인자 국무총리 임명 동의권. 사법권 견제의 제104조 1, 2항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 임명 동의권. 그 다음에 111조 4항은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권입니다. 자, 행정권부터는 여러분들이 찾아서 공부를 해야 돼요. 제66조 4항 여러분들 교과서 뒤에 부록이 있습니다. 입법권 견제 제53조 2항, 사법권 견제 제104조 1, 2항, 제111조 4항, 사법권 제101조 1항, 대한민국 헌법, 입법권 견제 제107조 1항, 행정권 견제 107조 2항입니다. 자, 사회권과 청구권의 내용이 나오는데 사회권은 첫 번째 인간다운 삶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찾아보세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의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생존권적 기본권이라고 하며 근대에 들어서 대동된 권리입니다. 그 구체적인 예로서 교육권, 근로권, 환경권 등이 있습니다. 청구권. 자, 청구권은 다른 기본권들이 침해되었을 때 침해를 막고 보상을 받을 권리로서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이라고도 불립니다. 그 구체적인 예로서는 청원권, 국가의 문서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재판 청구권, 재판을 받을 권리, 국가 배상 청구권, 당연히 국가에 대해서 컴플레인 사항을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을 청구하는 권리겠죠. 그죠? 이 두 권리 모두 국가의 적극적인 액티브한 개입이 요구됩니다.
국내의 인권 문제와 해결 방안, 사회적 소수자의 의미. 자, 사회적 소수자란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징 때문에 사회의 다른 구성원에게 차별을 받기 쉬우며 차별받는 집단에 소속돼 있다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을 사회적 소수자라고 그러죠. 그죠? 수적으로 소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사회적 소수자는 장애, 성별, 이주민, 연령, 성적 지향 등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나며 이들은 사회에서 부당한 대접을 당하기 쉬워서 다양한 인권 침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애가 있는 사람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성별 중에 우리나라는 이제 컨피시언 유교주의, 유교자본주의죠, 그죠? 그래서 예전 올해 봉건제 때 뭐 남전여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성들을 좀 이렇게 폄하하는. 그 다음에 이주민, 우리나라에 이주해온 특히 이제 제3세계 근로자, 노동자들. 연령은 여러분 같은 10대부터 20대, 30대, 40대, 50대, 그 다음에 계속 60, 70 뭐 이렇게 다양하겠죠. 성적 지향은 젠더와 관련된 겁니다. 개인적 의식적 차원과 사회적 제도적 차원으로 쪼개지는데 개인적 의식적 차원은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의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액티브하게 동참해야 하며 사회적 소수자를 차별하는 것은 그들의 인권을 human righteous right를 침해하는 일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사회적 제도적 차원으로 보면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려면 이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제도를 도입해야겠죠. 제도 도입, 인스티튜션과 관련 있는 겁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에서의 인권 보장. 자, 한 10가지 내지 11가지 조항이 있는데 그 중에 7가지만 필터링을 했습니다. 첫 번째, 부모님의 동의서와 나이를 알 수 있는 증명서가 필요해요. 두 번째,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계약서 중요하죠. 계약서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부당한 대우나 대접 받았을 때 반박을 하거나 최후의 경우 소송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세 번째, 청소년도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 8,590원을 적용받아요. 8,590원 시간당입니다. 하루 7시간, 일주일에 35시간 넘게 일할 수는 없어요. 휴일에 일하거나 초과근무를 했을 때는 50%의 가산임금을 받을 수는 있어요. 50% 가산임금, 초과근무. 일주일을 개근하고 15시간 이상 일을 하면 하루에 유급 휴일을 받을 수 있어요. 할러데이. 그리고 보통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이 부여돼요. 자, 수고하셨습니다.